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융자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니뱅크 하종 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은행 융자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 비즈니스 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종 부장님은 이제 유니뱅크에서 론 오피서로 근무하시던가요? 예. 지금 네. 페더럴웨이 지점에서요. 론 네. 오피서로 일하고 아,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 예. 자, 은행은 문턱이 높다. 아직도 높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비즈니스 론을 좀 받을 때 어떤 그 조건이 있는지도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융자를 받을 수 있겠는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융자는 가계 대출이 있고 상업 대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유니뱅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상업 대출 전문 은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업 대출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받게 되는 융자죠. 네. 사업하시는 분이 예. 상업 융자를 받으실 수 있다는 예. 그런 얘기인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융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과연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미리 아시려면은 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과연 뭐를 보고 이거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 은행이 대출 심사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으로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5C's of Credit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크레딧의 이제 5가지 C군요. 예. 네, 어떤 겁니까? 궁금하네요. 예, 그 C로 시작하는 5가지 캐릭터, capacity, capital, collateral, conditions 이 5가지를 이제 5C라고 얘기하는데 캐릭터. 예. 그다음에 capacity, 예. capital, 예. collateral, 예. conditions. 예, 이게 예. 5개군요. 예. 네. 그 은행의 대출 심사란 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 5가지, 이 5가지 요소에서 그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거를 이 측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그 캐릭터와 그 두 번째인 커패시티. 아하. 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라면 무슨 이 성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였고, 예, 그렇죠. 커패시티는 무슨 능력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 5가지를 제가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뭐 돈이 많은 사람은 크레딧도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은 그 재산 정도와 그 사람의 크레딧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예. 네. 그 5C라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하나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C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또 은행 융자 받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5C의 첫 번째. 예, 첫 번째가 이제 캐릭터인데요. 우리말로 예. 하면 이제 품성이나 아니면 뭐 성품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네. 그 인간의 품성에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사람의 품성은 이 사람에게 과연 돈을 빌려줬을 때 이 네.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갚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하겠죠. 은행에서는. 네. 예.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은행이 그 크레딧 리포트를 띄워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크레딧 리포트가 이 품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 크레딧 리포트에 보면은 그 사람의 각종 페이먼트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꼬박꼬박 돈을 내는 사람인지 아하. 아니면은 뭐 한 3개월 아니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계속 늦게 연체하면서 내는 사람인지 네. 이런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아하. 뭐 아주 소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전화요금 몇십 불 네. 아니면 뭐 심지어는
도서관에 책 늦게 내서 나온 벌금 몇십 불 이런 걸 안 내 가지고 네. 결국은 그게 그 컬렉션 에이전트 네. 그래 넘어가는 바람에 크레딧이 완전히 아주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돼요. 아우, 그렇군요. 예. 자, 그렇게 중요하겠죠. 역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잘 갚을 것이냐.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크레딧 리포트가 이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겠는데 네. 그 은행에서 볼 때 크레딧 리포트가 좋은 거는 몇 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크레딧 리포트가 85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요. 예. 일단 750점이 넘으면 이제 굉장히 좋은 750점이 넘으면 좋다. 굉장히 좋은 거고. 아하. 660점에서만 넘어도 일단은 그 좋은 편입니다. 660. 네. 그 그리고 중에 이제 그 사소한 것도 이제 사소하게 보질 않는군요, 은행에서는. 전화요금이 뭐 미납이 됐다든가. 그런 게 이제 네. 크레딧 점수를 나쁘게 하는 거죠. 도서관 벌금 미납 예. 등 이런 것도 예. 다 점수를 나쁘게 하는데 예, 예. 결국은 이제 850점 만점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예. 750만 넘어가면 아주 훌륭한 분이네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600 몇이 한 660만 넘으면 이제 좋은 660만 편이고요. 넘으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700만 넘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대부분이 620에서 660 사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보통이고요. 보통 분들은 620점이 안 되면은 이제 은행이 대출할 때 좀 많이 꺼리게 되죠. 네. 자, 그러면 850점 만점의 크레딧 중에 750 이상이 되는 분은 이제 엑설런트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660 이상은 이제 굿이라고 보면 되겠고 예. 620 이하는 좀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역시 이제 좀 은행 용자 받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엔 이제 두 번째 커패시티. 예, 커패시티라고 하면 이제 능력이라는 뜻인데 은행에서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커패시티라면은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로 이 그 돈이 거짓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네. 보자는 거죠. 그렇군요. 예, 역시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얼마인지 이 사람 월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가계 대출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겠고, 예. 상업 대출일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가 네. 그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그 이익이 이 대출금의 페이먼트를 내는데 충분한지 아하.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수익이 얼마인데 이 돈으로 뭐 페이먼이 많잖아요. 뭐 집도 이제 나가는 모기지가 있고 예, 예. 또 자동차도 있고 예, 예. 보험료도 있고 예, 예. 뭐 생활비도 있겠고 예. 그런 거 다 감안해 놓고 이 은행 빌려간 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예, 이거를 예. 체크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일단 두 가지를 보죠. 일단은 비즈니스만 봐서 예. 비즈니스에서 나온 수입이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그 페이먼트를 충분히 그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그 개인적인 그런 페이먼트까지 다 합쳐서 봐가지고 그렇군요. 예, 또 금연은 또 어떤지 그 두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커패시티 능력이 예. 되겠습니다. 예,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거를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실제는 우리가 그 미래를 볼 수는 없잖아요. 현재의 어떤 수치를 보게 되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최근 3년간의 영업 실적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 3년간의 예, 영업 예. 실적.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그런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과거의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간혹은 그 실적이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를 들면 새로 시작하는 예, 분들. 새로 사업을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그 부분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예.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렇군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사업 계획을 얼마나 잘 타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하.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사업 계획을 이제 제출하나 보죠. 예, 예. 네, 봐야죠.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는 걸 이제 역시 냉정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게 되겠군요. 예, 예. 네.
자, 최근 3년간의 영업 실적. 대부분의 3년간의 영업 실적은 텍스 리포트 폼으로 좀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텍스 리포트를 주로 봅니다. 네. 한인들은요, 이렇게 좀, 일부 스몰 비즈니스들은 캐시플로우가 많은 그런 예. 비즈니스들은 예. 사실대로 좀, 다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융자 얻을 때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 현실이죠. 예. 네. 그게 사실대로 다 보고를 하려니 또 너무 많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예. 그렇지만 역시 이제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비즈니스를 키우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대부분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이득을 좀 줄여서 보고를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인도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비즈니스를 나중에 팔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조금 키워놓고 하려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자, 2개 C를 했는데 세 번째 C는 이제 캐피털. 예. 자기 자본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업에 이 바로가 자기 본전을 얼마나 투자했는가. 본전을 얼마나 예, 투자했는가. 그거를 보는 네. 거죠. 아하. 그게 본전을 많이 투자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본전을 조금만 투자하고 빚을 많이 받아서 사업하는 네. 사람하고는 그 임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어요? 은행 쪽에서는 어느 쪽을 좋아하나요? 당연히 자기 본전을 많이 한 사람이 네. 있죠. 왜냐하면은 네. 자기 본전이 얼마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자기 네. 본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네.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 네. 비즈니스를 살리자 그렇겠네요. 하는 그런 네. 그 자세를 가지고 있기 자기 자본을 때문에. 많이 투자한 분들을 선호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컬레터럴. 예, 컬레터럴. 이게 무슨 물건 담보 같은 걸 말하나 보죠? 맞습니다. 예, 담보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비즈니스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은행이 어떻게 그 돈을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럴 때 그 이제 그 회수 방안에 이제 이 담보죠. 상당히 담보가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담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그 유형 자산이 이제 네. 일차적인 담보가 되고 그 밖에도 이제 다시 또 능력 있는 제3대 지급 보증도 충분히 그 담보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담보, 그러니까 특히나 새로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담보물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마지막 C는 컨디션인데요. 이 경제 여건, 뭐 상태 이런 걸 말하나 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국내 경기 또는 그 지역 경기가 이 해당 그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 말하자면 업종에 따라서는 그 유난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불경기에 취약한 업종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최근 그 경기 하강기에 은행 융자 받기 참 힘들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컨디션즈와 관련해서 네. 은행들이 말하자면 대출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기 꺼려 때문에 예. 신중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불만들이 나온 네. 겁니다. 물론 유니뱅크는 그렇지 않나요? 예, 물론 유니뱅크는 그 동안에도 네. 그 어려운 중에도 상당히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네. 상업 대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니뱅크는 꾸준히 은행은 이제 그 규모를 늘려가는 그런 아주 확실한 은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주실 적에 역시 5C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캐릭터, 품성 같은 걸 좀 고려한다. 가장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커패시티,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냐를 검토하시고 자기 자본이 얼마나 투자되느냐, 캐피털 이것도 검토한다. 그다음에 컬레터럴, 이 담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경제 그 여건 컨디션즈 이거를 또 고려를 해서 용자를 이제 결정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조건이 다 좀 대충 완성이 돼서 용자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뭐 집 살 때나 아니면 차 살 때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집이나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그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네. 우선 그 융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융자 전문가인 그 은행의 론 오피서와 상의해서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용도와
조건의 론이 어떤 건가를 찾으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융자를 받으려면 이제 역시 이제 그 융자 전문가들, 론 오피서, 그리고 오늘 나오신 이제 유니뱅크 하주영 부장님도 이제 바로 그런 분이 되겠네요. 예. 한번 전화하셔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그런 거를 전문가가 한번 일단 상의하시는 게 좋겠다. 예. 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뭐 사업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네. 그 사업체만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사업체 구입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구입하시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그 용도 또 조건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론 오피서라는 그 역할은 결국은 그 은행과 바로워 사이에서 은행에 대해서는 바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네. 바로워에 대해서는 은행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네. 그래서 중간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네, 아주 말씀드릴 수 중요한 있습니다. 역할을 해주시고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론 오피서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융자 받으시기 위해서는 역시 론 오피서를 만나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을 또 본인의 용도에 적합한 융자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 절차는 이제 론 오피서가 안내해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예. 자, 융자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그 정부 보증을 받는 상품이 있고 또 정부 보증 없이 그냥 은행이 자체로 하는 상품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 정부가 보증해주는 상품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콜레터럴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정부 담보물을. 네. 정부가 보증을 해줌으로 해서. 아하. 예. 근데 단 그 대신에 여기에는 그 최소한 그 비즈니스를 가지신 분이 50% 이상 그 지분을 가지신 분이 반드시 시민권자 아니면 영주권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SBI론이 이제 인기가 높죠, 그래도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그 SBI론이 굉장히 그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SBI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째로 그 말하자면 중소규모여야 됩니다. 예. 그 업체가. 그 업체가 중소규모인지 아닌지는 각 업종마다 정해진 그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의 경우로 보면은 연간 매출이 700만 불이 넘지 않으면은 일단 중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700만 불 미만이면 이제 예.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융자금은 얼마 정도까지? 융자금은 500만 불, 최대 50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많이 받을 수 있군요. 예. 네. 500만 불 미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만기는 어떻게 돼요? 만기는 그 어떤 용도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부동산 담보가 들어가는 부동산 구입할 경우에는 최장 25년까지 가능하고요. 오, 이건 괜찮아요. 기타의 경우에는 이제 길게 10년 이내에서 10년 이제 이내. 만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금리는 싸겠죠, 아무래도 SBI로는. 예, 뭐 정부 보증이 있으니까 은행이 그렇게 약간 금리를 유리하게 그렇게 조정을 해주는데 대부분 SBA 로는 그 변동금리로 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변동금리 SBA 규정이 프라임 플러스 2.75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아, 예. 현재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 대부분 그 프라임 플러스 1.5에서 2%. 네.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말하자면 한 5% 내외가 현재 그렇군요. 예, 대개의 경우에 거기에 이제 속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네요, 그러면. 예. 자, 그러면 표준 다운 페이먼트의 어떤 그 표준은 어느 정도 돼요? 예, 다운 페이먼트가 뭐 이렇게 딱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예. 부동산 구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한 10%에서 25% 사이에서 다운페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네. 이제 부동산 없이 사업체만 구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30%에서 40%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다운페이먼트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SBI론도 이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SBA 7A라는 상품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밖에 이제 SBA 504 프로그램이라는 또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는지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하는 그 내구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융자 금액은요? 융자 금액은 요거보다 좀 세븐에이보다 좀 커서 은행으로부터 한 500만 불, 그다음에 다른 파트너로부터 한 400만 불에서 총 한 900만 불 이내에서 이제 와, 가능합니다. 많이 얻을 수 있네요. 이건 몰랐는데 참 이 정도면 해볼 만하네요. 은행의 자체 융자 상품은 없나요? 은행 자체는 물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상에 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주권이 꼭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예. 은행이 각자 자체 이제 심사 기준에 맞으면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만기는 되게 얼마 정도 돼요? SBI로는 긴데. 예, SBA로는 그 만기 내에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다는데 예. 대부분의 은행 자체 융자 상품들은 대부분 5년에서 7년을 만기로 주면서 5년에서 7년. 예, 근데 부동산 구입 자금을 5년 7년에 완전히 갚기는 어려우니까 한 25년 내에 갚을 수 있는 페이먼트 계획을 세우되 네. 만기는 5년 또는 뭐 7년 정도를 주어서 만기가 되면 다시 한번 재융자를 받도록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 밖에 또 상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텀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텀론이란 거는 이제 기간이 정해진 거. 일정 금액을 대출한 다음에 만기까지 일정한 금액을 페이먼트를 해내는 방법인데 그 외에도 이제 커머셜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쓸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바로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썼다가 또 갚았다가 네.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론입니다. 예. 뭐 가만히 듣고 계시면 이건 내가 해당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게 더 여쭤보고 싶은 걸 많은데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나오셔서 또 융자에 대한 또 자세한 사항 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니뱅크 하종 부장 나오셔서 은행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융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시간 가졌습니다. 혹시 문의가 있는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 안내해 주시죠. 예, 뭐 유니뱅크는 뭐 저희 지점마다 다 론 오피서가 있으니까요. 그냥 네. 가까운 지점에 전화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직접 찾아주시면은 언제든지. 론 오피서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예. 하종 부장님을 찾으려면 저요. 네, 저 은행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죠. 페더레이 지점만 알려드려도 네, 괜찮은가요? 그러시죠. 네. 예, 제 전화번호는 253 네. 946에 네. 9700번입니다. 9700, 예. 253 946 9700. 예. 여러분 문의 한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종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